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밴드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모든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 초대를 받으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카톡방이나 밴드에서 공지가 떠요. 오늘 어디서 강의하고 장소가 어디고 주제가 무엇이고 이때는 오늘은 어제 송내에서 그 간 질환과 그 우리 희귀 진세노사이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우리가 간 질환과 희귀 진세노사이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2시부터 강의를 할 건데 시작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염증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염증. 근데 염증이 왜 오는지를 모르세요. 염증 자체를.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왜 사람이 자꾸 혈당이 높아지고 조절이 안 되고 대사질환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강의 주제와는 관계없이 제가 건강 쪽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간 질환에 보면은 이제 간의 대사작용이 나오는데요. 그 대사작용 중에는 이제 당질대사라는 게 있어요. 당질대사. 그리고 지질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대사라는 게 있고, 호르몬대사라는 이 5가지 대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알코올에 중독되는 이유는 아시죠? 마약에 중독되는 기전 모르세요? 아니면은 니코틴 중독이 어떤 건지. 이 마약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당 중독은 똑같은 중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는 막이 있고 이 세포막은 당으로 되어 있어요. 당사슬로. 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이 이 형태를 보면 융털처럼 비로드 융털처럼 아주 예쁘게 이 털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마약이 들어온다, 알코올이 들어온다, 니코틴이 들어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를 해. 세포가 거부를 하다가 얘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단백질 털이 자라요. 이게 비로드 같은 융털에서 아주 예쁜 털에서 이게 쭉쭉 털이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마리화나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 얘가 막 떨어요. 빨리 보내달라고. 떠는 게 금단 증상이야.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뭐 때려 부수고 싶고 살인을 하고 싶고 이제 이상 현상이 생기는 게 이 중독인데 이 현대인들이 이 그런 마약과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처럼 당에 중독이 돼 있어요. 당 중독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당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막 뭐 깨부수고 싶고 이 신경질이 나는 게 이 털이 떨어서 그러는 거야. 털이 떨어서. 이거를 끊지 못하면 당뇨나 혈압이나 고질 질환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드시면 췌장에서 랑게르한섬이라는 호르몬 샘이 있어요. 샘. 그 샘에서 알파 세포라는 게 있고 알파, 베타 세포라는 게 있고 델타 세포가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소마테스토틴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A, B, D 이게 이 소마테스토틴이라는 이 D 세포가 A 세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 샘에서 명령을 하면 얘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바뀌어가지고 A 세포가 간에 가서 이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당을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이거를 C6H12O6예요. 이 포도당으로 만드는 이것도 우리가 글루코사이드야, 배당체야. 이것도. 그럼 이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들어가니까 피에 설탕이 들어가니까 혈당이 높아지죠. 설탕당이니까 피혈자 설탕당이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마테스타틴이 B세포 보고 너 빨리 가서 이 피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세포나 이 세포로 빨리 운반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51개, A세포가 21개고 B세포가 30개인 이 인산당고리로 만드는 호르몬 인슐린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 피를 이제 세포로 운반해 주면은 세포 막이 문을 열어서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태워서 이제 결국은 ATP라는 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당질 대사인데 탄수화물을 태웠으니까 당이잖아. 설탕당자잖아요. 당질 대사.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당뇨가 오고 이것 때문에 고혈압이 오고 대사질환이 오고 염증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탄수화물로 만든 포도당은 크랩스 사이클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게 몇 개를 만드느냐면 2개에서 8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냥 반짝한단 말이야. 빨리 반짝해서 뇌로 가고 정신이 살아나고 기운이 나고 그런데 돌아서면 에너지가 딸리니까 금방 배가 고픈 거예요. 지치고. 이게 당질 대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쌀은 아예 안 먹고 흰 쌀밥은 거의 뭐 요새나 조금 건강히 회복돼서 먹지 평생 동안 흰 쌀밥은 아예 안 먹어요 저는. 저도 안 먹는다. 예? 저도 안 먹는다. 예. 흰 쌀밥은 안 먹고 잡곡을 10가지 이상 20가지 해서 곡식만 어서 오세요. 곡식만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제 한 끼 정도를 먹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소마테스타틴이 A세포한테 가서 포도당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간으로 갔잖아요. 간으로 가요. 글루카곤이라고 그래. 그럼 호르몬이 간에 가서 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없잖아. 24시간 동안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얘가 지질대사라는 거예요. 지질대사. 기름을 태워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간에 어디 있어요? 지방간이 있죠. 지방간이 돼야 죽상동맥경화가 오는 거야. 그럼 죽상동맥경화가 기름덩어리잖아요. 녹슨 기름, 산화지질. 콜레스테롤 녹슨 기름이야. 체지방, 내장지방, 복부지방 이 지방은 다 녹슨 기름이에요. 산화지질. 그럼 그거를 끌어다가 기름을 끌어다가 이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만든 포도당은 똑같은 C6H12O6인데 얘는 ATP를 몇 개를 만드느냐면 32개를 만들어요. 포도당 하나가. 그럼 배고픈 것만 참을 수 있으면은 당뇨도 잡히는 거고 그 대신 그 저혈당 쇼크는 조심해야 돼요. 당뇨 환자들은 혈당에 예민해져 있어요. 이 포도당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면 쇼크가 일어나 저혈당으로. 그럼 뇌가 쓰러져 죽어. 이걸 조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초콜릿이나 혹은 설탕이나 사탕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다가 좀 어지럽다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이거를 딱 드시면은 이게 저혈당이 딱 막아지면서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거만 조심하시면서 이런 지질대사로 바꿔주시면 빠르게 대사질환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질대사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어렵지. 그래서 습관이 뇌가 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 중독 때문에 당이 안 들어오면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니까 그걸 못 참아요. 그 금단 현상. 일단 당을 끊고 나서야 그 다음에 지질대사가 된다는 얘기. 그렇지. 예. 그 시간이 14시간이야, 14시간. 14시간을 이렇게 굶어 주잖아요.
14시간을 굶어주면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아침 11시까지가 14시간이야. 굶어주면은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때부터 이제 요 안에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하면서 단백질, 생체 단백질이라고 해서 얘가 해독을 하면서 14시간이 딱 지나면 시루토인 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세포 속에서 나와. 뼈 속에서 나와요. 이게 유전자가 나오는데 이 시루토인이 뭐 하는 거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72시간 동안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 이건 신의 섭리야. 왜 안 나오느냐? 그럼 14시간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뭐 샴푸 마신 거, 독소 마신 거 이런 것이 배내 똥이라 그래서 새카만 똥이나 이 피부나 이걸로 이제 호흡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쏟아내고 나면 이때부터 72시간 때까지 이 시루토닌이 펑펑펑펑 몸에서 쏟아진 거예요. 뼛속에서. 아기 때는 뼈가 45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전 뼈에서 피를 만들어. 모든 뼈에서. 근데 성인이 되면 이게 합쳐지고 다시 늘고 이러면서 206개로 줄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뼈 중에 골반뼈에서 피를 만들어. 골반뼈에서 대다수의 피를. 그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때 이 시루토닌이라는 게 굶었을 때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하는 요새 수명을 연장한다. 평생 암이나 돌연변이를 예방한다.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우리 자연에 맞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게 시루토닌 유전자예요. 이걸 우리가 성인이 돼서 쓰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 그래서 하루 시간 중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는 뭐하는 호르몬이냐면 햇볕이 보면 행복해지고 일을 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스트레스를 방어해주고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해주고 이런 게 코르티졸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이 새벽 4시면은 이게 백이 만들어져. 밤새 뼛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밤새 잠잘 때 깊은 수면 중에 비렘 수면 중에 만들어. 이게 백을 만들어주면 이게 21시 밤 9시까지 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도 막아주고 뭐 체온도 조절해주고 대사도 시켜주고 효소작용도 하고 이러면서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왕창 생성하면서 행복하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쓰면은 밤 9시가 되면 이게 제로가 돼. 제로. 그럼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럼 코르티졸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이땐 자야 돼. 깊이 자야 돼. 비렘 수면이라고 깊은 잠을 자야 이때 뼛속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밤새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호르몬 문제 때문에 밤 9시까지만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가 이게 소화 시간이에요. 10시간이 소화 시간. 우리가 먹어야 돼. 소화. 그러면 요때 먹어야 돼. 요때 11시부터 밤 9시까지. 그럼 요때부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4시까지 7시간 동안은 흡수하는 시간이에요. 흡수. 이때 깊은 잠을 자면서 뼛속에서 8가지를 만들어요. 8가지를. 그래서 8가지가 인체 전기, 인체 생약, 그 다음에 호르몬, 비타민 이런 것들 관리하면서 수액, 기, 그 다음에 혈액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면역이나 방역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영과 정신과 육체를 총괄하는 8가지를 밤에 비렘 수면 때만 만듭니다. 깊이 잠들 때. 알파, 네파 때는 잠들 듯 말 듯 이몽사몽한 게 알파, 네파고 그러면 바로 비렘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때는 어버가도 모르는 깊은 잠이 요때 뼈가 일을 해. 뼛속에서 요때만. 그래서 그때 아까 8가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렘 수면이라 해서 꿈도 꾸고 뒤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렘 수면. 살짝 깨져. 그럼 꿈이 기억나는 게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때 만들어서 흡수를 시켜놓으면 요때 이 코르티졸도 100이 된단 말이죠. 비렘 수면 때 만들어주니까. 그럼 다시 세로토닌으로 바꾸면서 또
활기차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4시부터는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11시까지 7시간은 해독 시간이에요. 해독 시간. 네. 이때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외에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 막 먹어도 돼요. 건강한 사람 막 먹어도 되는데 환자의 경우에는 요거를 잘 지켜주시면 빨리 회복이 되고 난치, 구질 이런 병들이 빨리 회복이 되는 거다. 네네. 자 이제 제가 밴드 때문에 조금 일찍 이렇게 건강 상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 강의를 외우려고 하시면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송내에서 간질환과 희귀진세노사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은 간이 900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눈이 900명. 눈이 간이야 눈. 간 때문에.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희귀진세노사이드에 관련해서 뭐 암 개선 사례라든지 당뇨,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 또는 레이노이드, 다리가 썩어가는 그런 병, 머리, 탈모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을 드리는데 오늘은 간 질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세노사이드라는 말이 뭐냐면요. 아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포도당으로 글루카곤이 바꾼다 그랬죠. 그럼 그 포도당도 배당체예요. 글루코사이드.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거나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 결합체. 이거를 우리가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배당체라고 하는 거예요. 흔하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늘에서 나온 알리신 이것도 배당체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배당체인데 유독 진생, 인삼에서 이제 추출되는 당고리 이거를 우리가 진생 글루코사이드 힘드니까 그냥 줄여서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는 과학이나 의학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이제 기적의 치료 물질로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진세노사이드라는 건 인삼을 그냥 찌거나 식초에 담그거나 초산에 담그거나 알코올에 담그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추출되는 이거를 그냥 일반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RB1 같은 거. 그걸 진세노사이드, 이게 RB1인데 화학 구조가 여기 보면 수소와 산소가 붙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다 돼 있죠. 산소가 혼자 있는 것도 있고 수소 혼자 있는 것도 있고 이것들이 RB1 그러니까 치매 그다음에 당뇨에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RB1이 되는 거예요. 요게 진세노사이드라고 하고 요걸 다시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발효 공법이나 특수한 공법으로 이온법으로 이걸 쪼개요. 이 쪼개서 만들어지는 이것을 희귀진세노사이드 혹은 지페노사이드 그다음에 여기 지페노사이드 17, 지페노사이드 25, 노토진세노사이드 그다음에 프로토파낙사 트리올, 프로토파낙사 디올, 알파 PPD, 알파 PPT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일정한 목적과 성분이 결합이 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걸 우리가 컴파운드라고 해요. 결국은 인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삼, 산삼에서 이게 출발해서 되는데 이미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과 미국에서 발견된 희귀진세노사이드에 관한 목록기 임상자료들이에요. 임상자료. 그래서 얘는 암부터 당뇨부터 우울증부터 뭐 자살 예방부터 비만부터
알츠하이머, 파킨슨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개선, 섬유증 치유, 혈관 확장, 기억력 향상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검증된 거예요. 이렇게 항암, 알코올 해독까지 이렇게 검증이 되어져서 미국에는 41가지가 지금 이제 등재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 38개가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의학, 그 식약처나 의약국에는 이렇게 38개가 되어 있고 나사에 가면 한 190여 가지가 검출이 저희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학과 의학이 밝혀진 것은 극히 적다. 그 외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희귀 진세노사이드들이 검출될 수가 있다. 근데 과학이 못 밝히고 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선생님들이 절대 본초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진세노사이드만 얘기해. 진세노사이드 아니면 정하면 발효인삼. 발효인삼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등재가 돼 있다. 학술지나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이런 데부터 모든 의학 도서관이나 국립생명공학 정보센터에 등재가 된 검증된 자료다. 요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10대 사망률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적의 물질이 희귀 진세노사이드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건 따라가세요. 1. 흡수가 안 된다. 2. 가격이 비싸다. 3. 농약 잔류물이나 이걸 태우는 바람에 티메로살 등 발암물질, 변성물질이 많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고 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렇게 치유 효과가 없었던 게 이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희귀 진세노사이드가 아까 보시면은 여기 알코올 해독부터 시작해서 간 재생, 그 다음에 간 섬유증 치유, 여기 보시면 여기 간 보호, 그 다음에 거기 간 섬유증이라고 하는 게 간 경화증이에요. 간 경변, 간 경화증을 치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컴파운드 K가. 그래서 여기 간 지방 생성 감소, 그죠? 심장세포 보호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우리 희귀 진세노사이드가 가장 빠른 게 뭐냐면 제일 빠른 게 이 뇌질환에 빠르더라고요. 뇌질환.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그다음에 신경 안정이 안 되는 거,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데 기억력 이런 데 아주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빠른 게 두 번째 빠른 게 이제 그 당뇨라든지 피부 질환, 아토피나 이런 데 굉장히 빠르고 눈에도 빨라요. 눈도 굉장히 빨라요. 눈이 안 좋은 분은 이거를 뿌리고 드시게 되면 처음에는 뿌얘져요.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부작용인가 보다 하고 놀라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분들은 뿌예요. 한 일주일 정도,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뿌였다가 엄청 맑아지거든요. 그 정도로 다음에 이제 눈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에 했는데 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간 질환이니까 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간은 우리 몸에 한 1.2kg에서 1.5kg 정도 돼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약 3천억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세포 중에는 쿠퍼 세포라 해서 면역 세포도 간 세포 중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맥이 있고, 이제 좌엽과 우엽이 있고, 오른쪽이 한 5분의 4 정도 되고요. 왼쪽이 한 5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부속기가 이쪽에는 쓸개가 있고요. 쓸개 주머니가 있고, 이 왼쪽 간에는 우리가 비장이라고 해서 지라가 붙어 있어요. 지라. 이게 다 간과 같이 일을 하는 이런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간의 기능은 대사 기능이 있고 해독 기능이 있고 배설 기능이 있고 기타 기능이 있는데 대사 기능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질 대사, 지질 대사, 단백질 대사, 핵산 대사, 호르몬 대사 이런 걸 통해서 인체 평형, 체액, pH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해주고 또 쏴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대사 기능이고요. 해독 기능은 너무 잘하시는데 이 중에 약물과 이물질의 해독뿐 아니라 알코올 해독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 희귀진세노사이드를 드시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약주 드실 때 희귀진세노사이드를 약간만 타서 약주를 드시면 취하는 건 똑같은데 빨리 깨. 빨리 깨는 데다가 숙취가 전혀 없어요. 제가 요새 연말이라 어제도 한 3시까지인가 술을 먹었거든요. 술을 엄청 많이, 저는 술을 많이 먹는 편인데 많이 먹었는데 새벽에 정상적으로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자는데 깨끗해. 술 그렇게 많이 먹으면요 막 붓고 다음날 몸에서 냄새도 나고 이런데 이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희귀진세노사이드가 우리가 알코올을 드시잖아요. 알코올을 이렇게 드시면 이 간에서 여기 해독 기능 중에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효소가 막 쏟아져요. 그럼 제가 알코올을 뭐로 바꾸느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선생님들 왜 매니큐어 주는데 아세톤 쓰시죠? 아세톤. 이게 아세트 계열의 그런 약이야, 약. 그런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을 만들어. 이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그럼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돌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숙취를 하고 막 뭐 속이 쓰리고 막 토하고 이게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이 피를 타고 돌기 때문에 이게 뇌까지 올라가서 마비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즉시 인체에서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이 호르몬을 만들어서 얘를 탄산가스와 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대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나제가 많이 나와요. 몸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중독이 많아. 왜? 금방 깨니까. 먹으면 그 독한 60도 막 40도 먹어도 얘가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나제가 해독을 해주니까 그냥 또 술을 또 먹는 거예요.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추운 지방은. 어디 가스가 나나? 지금 물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이고 농경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이런 효소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중독이 안 되는 거야. 왜? 취하면 안 깨니까. 그런 이제 넌센스가 생기는 게 이건데 바로 이게 안 나오는 사람도 이따가 이제 흡수 때 말씀드릴게요. 이 희귀진세노사이드는 우리가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 토종 땅에서 토종 식물에서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인삼이라는 독을 발효하는 미생물을 발견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종이에요. 육종 특허를 내서 국제 특허를 내면서 이걸 가지고 70일, 1년도 아닌 12일이면 완전 발효가 돼. 인삼이. 농약이 제로가 돼. 그러면서 지금 검출된 게 나사에 있는 190가지만 지금 발표가 하는 거지 그 외에 수많은 성분들이 검출이 되면서 이게 체질 관계없이 아무리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이 희귀진세노사이드를 드시면은 얘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이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나제로 바로 생성을 시켜주는 그런 물질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도 너 정말 놀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뛰어난 해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독 기능, 배설 기능, 담즙 생성 기능, 혈액 응고 물질 생성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혹은 기타 기능이 있어서 항체를 생성해서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쿠퍼 세포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일까지 하는 게 간의 기능인데요. 간 질환이 지방간이 있고 간염이 있고 간경화가 있고 간암이 있는데 이것을 빠르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바로 희귀진세노사이드의 성분마다 다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방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방간이라고 하는 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 포도당을 태워요. 이제 공장에 들어가면 공장에서 이제 그 NADH라고 하는데 얘를 산소가 태워요. 그럼 수소가 떨어져. 그게 탈수소 반응이라 그래요.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이게 이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셔요. 그러면 이게 회로가 돌면서 수소가 떨어지니까 NADH에서 H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전자 전달을 해. 유황이나 코엔자임 같은 게 전달해서 NAD로 바꾸는 거예요. NAD. 수소가 떨어졌잖아요. 산소가 태웠으니까. 그럼 이런 과정에서 FADH가 되면 또 산소가 태워 수소가 떨어뜨리면 또 FAD가 되고 이러면서 쭉 가다가 ADP가 되고 ATP가 되는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에너지 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 요거 이렇게요. 그럼 이 ATP 열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피를 타고 돌면서 피도 뜨겁게 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일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뇌도 활동을 하고 뭐 잠도 자고 뭐 대화도 하고 이 모든 행동이 이 ATP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100이 들어왔는데 얘가 9가지 이유로 60밖에 못 만들었어. 포도당을. 에너지를. 포도당을 못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도 차지고 기운도 없고 근육도 약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 40이라는 찌꺼기가 바로 산소가 붙어서 녹이 슬어요. 녹이 슬어. 이거를 우리가 기름으로 보관이 돼. 기름으로. 항상. 그래서 산화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이 슬은 기름. 이게 돼서 일단 이게 간으로 가는 간으로 다. 간으로 가면 간이 이걸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콜레스테롤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호르몬도 만들고 모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임신 호르몬, ADHD, ADH, 알데스테론 이런 호르몬을 이 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름으로. 혈관벽도 이렇게 만들고 뇌세포의 62%가 기름인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잖아요. 많이 간으로. 많이 오게 되면 이때 지방세포 사이에 이렇게 쌓아놓는 게 이게 지방간이다. 지방간. 그 지방간이 없으면 간경화도 안 오고 간염도 안 오고 간암도 안 오고 모든 콜레스테롤도 안 생기고 동맥경화증도 안 생긴다 이거예요. 지방간이 없이는. 자 그럼 지방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 우리 간뇌라고 시상하부에 시상하부 중뇌 교 연수 이렇게 5개 뇌가 있는데 얘는 호흡을 얘는 생존 본능의 뇌예요. 생존. 호흡하고 뭐 이렇게 피하고 뭐 보고 듣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런 게 다 이 후두엽에 있단 말이에요. 후두엽 생존 본능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시상하부에서 이제 뇌하수체한테 호르몬 명령을 내려요. 명령. 왜? 간이 이제 지방을 분해를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 중에 단구, 보채, 과립구, 수지상세포, 면역글로불린, 림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립구 중에 호중구라는 세포가 있어. 호중구. 중성 세균 곰팡이를 먹어 이렇게 싸서 먹는 그런 우리 세포가 있는데 얘 보고 너 이제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거 잡지 말고 곰팡이 잡지 말고 이제 간이 큰일 났으니 혈액으로 오는 기름을 네가 처리하라고 시키는 거야. 여기서 뇌하수체에서. 그러면 이 호중구가 세균이나 곰팡이를 먹으면은 우리 활성산소가 가서 이렇게 파괴를 해줘요. 파괴를 해주면 마크로파지라고 5% 있는 그 대식세포가 이거를 먹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우리 면역인데 기름을 먹었잖아요. 기름.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을 수도 없고 배는 뺑뺑 불러가지고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피 세포 속으로 혈관이 내피, 내막, 내피, 내막 그 다음에 탄성판, 중막, 외탄성판, 외막, 외피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 내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거 갖다 포말세포라고 하는데
얘가 쌓이다 보니까 끈적끈적한 것이 쌓이니까 죽같이 박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의 모양이다 그래서 죽상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지방간이 없으면 동맥경화증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많이 먹어서 동맥경화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아까 조금 이따 이제 원인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상 동맥경화증이 오고, 그러면 피의 기름량이 늘어나고 나쁜 기름이 늘게 되고, 이걸 이제 LDL이라고 하는데, LDL이라고 하는 게 나쁜 기름이 자꾸 많아지면서 이게 이제 피를 끈적거리게 하고, 여기에 이제 당뇨에 이제 설탕이 쓰이지 못하고 끈적거리는 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붙어버리면서 피가 점점 끈적해지니까 눈도 황반 변성이 오고 다리도 썩고 뭐 발기부전도 되고 손발이 차지고 하는 것들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또한 우리 혈액 중에는 단백질과 설탕이 따로 다녀야 돼. 따로. 이게 절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이 변성이 되니까 거기에 설탕이 가서 달라붙어 버려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당화혈색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혼자 다니면서 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설탕이 붙어 버리니까 일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혈색소가 이게 자꾸 높아지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당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이것이 다 간과 뼈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간염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A형은 급성에만 있는 간염 바이러스고요. 급성. 그냥 형달되고 막 이랬다가 이제 치료가 되는 이런 게 급성 간염이고, 그다음에 D형, E형, F형, G형은 열대 지방이나 아주 추운 지방이나 이런 데만 사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E형이 밝혀졌죠. 나타났죠. E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열대기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고, 이 B형은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이 B형과 C형이 이제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데, 이 B형은 한번 감염이 되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나오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핵밖에 없어요. 핵.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 그냥 혼자는 뭐 세포 분열도 못하고 아메바처럼 뭐 자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먼지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떠다니다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의지하지 않은 어느 식물의 세포나 동물의 세포에 이렇게 도달을 해야, 도달을 해서 세포 속에 뚫고 들어가야 돼. 뚫고 들어가야 돼.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이 들어가는 유전자가 H 유전자, H 유전자. 이게 뚫고 들어가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거기 RNA를 변경해가지고 지가 미토콘드리아를 작동시켜서 지가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야. 이게 먼지 같은 바이러스의 정체예요. 그러면 이제 걔는 RNA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세포가 다 단백질도 변성이 됐고 이제 다 쓸모가 없어졌잖아. 내가 먹이가 없어진 거잖아, 그죠? 숙주의 먹이가 없어지니까 나와야 되잖아. 이 나오는 유전자를 N 유전자라고 해요. N 유전자. 이제 과학이 밝힌 것만 이래요. 과학이 안 밝힌 건 수천 개도 넘겠지만 어쨌든 과학이 밝힌 N 유전자는 H1부터 H2, H3 해가지고 H16까지 있어요. 유전자가. 들어가는 유전자가. 그리고 나오는 유전자는 N1부터 시작해서 N9까지 있어요. N9. 그러니까 N2, N3, N4 이렇게 있는데, 얘 스페인 독감이나 조류 독감 같은 거는 H5하고 N1하고 만난 이런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백신 아무리 맞아도 아무 부작용만 있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H5 N1 유전자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죽었잖아요. 1년 만에. 스페인 독감이. 그죠? 근데 얘가 백신을 만드는 순간 HA N5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144가지야. 과학이 밝힌 것만 144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무서운 게 바이러스인데, 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런 바이러스랑 좀 달라요. 그래서 간이 숙주야, 간이. 간세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RNA를 변성을 시키면서 B형 같은 거는 30년을 거기서 잠복을 해요. 간세포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새로 새살 조지를 계속 하잖아. 그럼 그때마다 다시 뚫고 들어가서 이 H 유전자가 뚫고 들어가서 또 RNA 변성해가지고 거기서 또 빼먹고 나와서 N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또 옆에 세포로 가서 계속 먼지처럼 그 간세포 안에서 떠돌다가 30년이 지나야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게 B형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C형은 이 형님들 메시지도 안 보나 카톡에 그렇게 공지를 하는데 강의 시간에 참 알만한 분들이. 그리고 C형 같은 거는 20년 동안 잠복했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이게 바로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문제로 약도 안 넣게 되고 항체도 잘 일을 못하게 되고. 왜? 너무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되니까. 변종이 되기 때문에 백신도 안 듣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게 간질환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염이 되면은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는 이게 자꾸 염증이 생기면 울퉁불퉁해지죠. 울퉁불퉁해지면서 얘가 이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갈 수 있고 복수예요. 이게 복수. 간경화는 이제 섬유증이라 그래. 섬유증. 간이 피 덩어리로 돼 있거든. 피 말랑말랑하게 피 이렇게 만지면 피가 막 묻어날 정도로 그런 아주 부드러운 그 조직으로 돼 있는데 얘가 섬유화라고 하는 것은 나무처럼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변하고 이제 흑달이 오면 위험하죠. 흑달이 오면 이제 황달 때는 그런 데로 괜찮은데 황달과 흑달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간암의 경우에는 이제 간에 생기는 악성 변성 종양들이에요. 이게 결국은 원인들이 대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와 지방간이 만나서 일어나는. 지방간이 없으면은 간경화 간암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드레아스 모리치라는 의학 박사는 이제 해동만에서 15일씩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병을 이제 고치는 유명한 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두꺼운데 이 담즙이 하는 일과 이제 담즙이 부족하면은 담석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담즙이 부족해지면은 이제 이런 73가지의 질환들인데 여기 알츠하이머, 암, 간경화, 담석증, 알레르기, 찬식, 그다음에 섬유 근육통, 다발성 경화증, SS, 이 모든 뇌기능 장애, 치매, 간경변, 간암, 이 발기부전부터 식욕부진, 모든 관절, 심장병 이런 것들이 바로 담즙 부족으로 오는 질환이다. 담즙 부족으로. 무섭죠? 여기 깔아놓을 테니까 항상 USB 가지고 떠가시든지 그러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이런 카톡으로 항상 보내드리니까 리더들에게 그룹장이나 리더분들에게 알라 그러면 제 모든 건강 자료를 한 20개씩 막 퍼다 드리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담즙이 하는 일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이나 칼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소화를 돕고 혈액 속에서 지방 함량을 유지하고 간에서 독성 물질 제거하고 산과 염기 우리가 이제 산성, 알칼리성 7.4잖아요. 우리 몸이 그걸 조절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 유해 미생물이 못 자라도록 이 강알칼리거든요. 유해 미생물이 못 자라도록 하고 암과 심장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까지 한다. 담즙이 암을 치료한다고 돼 있어요. 2008년 의학저널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항독이나 항돌연변이 이상한 희귀병이 생기죠. 그걸 막아주는 게 이 담즙이에요. 그래서 담즙은 우선 적혈구라고 해요. 적혈구 붉을적자 적혈구. 이게 왜 적혈구냐면 백혈구나 적혈구나 아무 색이 없어요. 색이 없는데 여기 철이 70%예요. 70%인 이 철이 산소가 철이 70%가 산소야. 이게 산소와 이게 붙어가지고 이 혈구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니까 빨갛게 보여서 적혈구라고.
산소를 운반하면서 산소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라고 하는 건데 얘가 120일을 살아요. 120일 동안 산소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간 부속기에 보면 지라라고 있어요. 지라. 비장. 그 비장에 가서 얘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돼. 그러면 이 비장에서 파괴된 게 다시 간으로 가서 이게 뼛속으로 들어가. 뼛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뼛속에서 이 70%가 철이라고 그랬잖아. 철. 이 철을 다시 합성을 해. 그래서 이 70%의 철을 가지고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이렇게 싸고 있는 껍데기.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30%의 이 찌꺼기, 적혈구의 찌꺼기 가지고 빌리루빈과 빌리베리딘이라고 하는 요거는 노란 색소고 이건 녹색 색소예요. 색소를 만들어서 이 색소가 항돌연변이, 암과 심장질환, 예방, 치료, 항독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이 30%가 바로 색소를 가진 담즙이 됩니다. 담즙. 그래서 황토가 좋은 거지. 다른 거. 네, 담즙. 네, 담즙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담즙이 만약에 담석 때문에 간에 담석이 90%가 담석이 간에 있어. 간에 10%가 쓸개에 있어. 이게 간 문맥을 탁 막고 이누소이드를 막아가지고 담즙이 뼈에서 만들어서 간에서 이 활용을 써야 되는데 다 막고 있으니까 못 나올 거 아니야. 쓸개로. 그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위장관이 녹아버려요. 자,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음식을 씹어서 식도로 가가지고 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유문에서 얘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C자형. 이게 12지장이라는 거예요. 12지장. 선생님들 손가락 본인 손가락 12개. 이 손가락 12개가 본인의 12지장 크기야. 그래서 C자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간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죠. 간이. 근데 요 위장 뒤에 췌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췌장이 이렇게. 위장 뒤에. 그럼 여기 췌장 머리라고 해서 여기 이제 쓸개가 주머니가 있고 그럼 이렇게 몸매가 대장으로 이렇게 통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씹은 음식물들이 12지장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넘으면 이때 평소에는 한 2.5에서 3.5가 되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위산이 막 나와가지고 섞이기 때문에 1.5가 돼. 1.5. 강산이야. 강산. 그 산을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넣으면 지지직 녹아버려. 즉시. 이 나무가 뚫려. 그 위산에 이게 노출이 되는. 그 정도로 강한 산이 오니까 이때 즉시 이 쓸개에서 하루에 1.5에서 1.8리터를 보관하고 있던 이 쓸개, 이 빌리루빈, 빌리베리딘 담즙이 쏟아지는 거야. 어디 관략근이라는 관략근을 확 열어가지고 이게 쏟아지는데 얘가 pH 9.8이에요. 강알칼리야. 그러니까 pH 1.5랑 9.8이 만나니까 중화가 되는 거예요. 중화. 그죠? 흡수하기 좋게. 그러면서 췌장에서 바로 효소가 기름이 있으면 리파제가 나오고 단백질이면 트립신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쏟아내가지고 이 세 개가 섞여서 이 장이나 십이장이나 위장이나 오디관략근이나 췌장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위는 소화기관이 아니에요. 방앗간이야. 그냥 위는 십이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장으로 넘어가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게 안 나와버리니까 9.8이 없으니까 이 1.5가 여기 췌장 머리 헐어서 췌장이 헐어 들어가지, 12지장이 헐지, 위장이 헐지, 이 오디관략근이 헐어서 이 쓸개 이거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녹아버리니까 여기 관이 녹으니까 대장으로 빌리루빈을 못 보내니까 황금똥을 만드는 게 빌리루빈이거든. 얘가 간에서 쓰이고 여기 12장에서 쓰이고 대장으로 빠져서 똥하고 섞여가지고 황금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빌리루빈이고 항독 기능하고 pH 조절하고 우리 미생물 유해 미생물 못 자라게 하고 암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헐어버리는 거야. 막
신물이 올라오고 막 쓰리고 배고플 때 쓰린 거는 12지장 괴양이야 괴양. 배부를 때 쓰린 거는 의궤양. 이런 식으로 괴양이 생기고 이렇게 될 뿐 아니라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외우지는 않더라도. 자, 다음 줍이 안 나오면 여기 보시면 지방 흡수가 안 돼요. 지방 흡수가 안 돼. 그럼 지방 흡수가 안 되면은 이 지방이 똥에 섞여가지고 끈적거리면서 항문을 썩게 만들어요. 항문에 붙어서 똥이. 그러면서 꼬리뼈가 썩어. 꼬리뼈가 썩어요. 그럼 꼬리뼈가 썩으면은 이때부터 발토무좀이 생겨요. 괜찮아요. 발토무좀. 자, 꼬리뼈가 썩으니까 이게 독이 올라가면서 어디로? 4번, 3번 허리에 가가지고 신경 이렇게 두 개의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관이. 그러니까 여기가 독이 올라오면서 여기 녹이 있을 거 아니야. 산화철이. 녹이 있으니까 신경을 이렇게 꽉 잡는 거야. 녹이. 그렇지. 네. 맞아요. 녹이 잡는 거야. 녹이. 뼈가 좁아진 게 아니고. 그러면 발가락만 까딱해도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신경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움직이는 신경이 꽉 잡고 있으니까 땡기는 거야. 막 계단 올라가거나 이게 협착증이야. 협착증. 그러니까 협착증 고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좋아요. 의학은 못 고치지. 왜? 녹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이 녹만 없어지면 녹. 그 간단한 방법을 이런 진세노사이드가 희귀진세노사이드가 그런 산화철 녹을 없애는 기능들을 한다. 항산화 작용이 가장 좋잖아요. 녹이 쓴 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녹을. 그것도 이제 항산화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더 문제는 지방 흡수가 안 되면은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칼슘 흡수가. 그럼 칼슘 흡수가 안 돼 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제 미네랄이 동위원소까지 한 84가지가 되는데 이 미네랄이 흡수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담즙이 안 나오는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신경 칼슘이 하는 거고, 그렇죠? 혈관 움직이는 거 칼슘이 하는 거고, 심장 뛰는 거 칼슘이 하는 거고, 마그네슘과 함께. 그다음에 근육 움직이는 거 칼슘 마그네슘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수축기관이.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신경이 안정이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이게 다 칼슘 때문에 그래요. 칼슘. 그러니까 이때부터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빼와. 근데 우리 대사작용은요, 뇌하수체 작용은 부족하면은 조금씩 빼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부족하면 왕창 빼요. 예를 들어 우유를 드셨어, 선생님들이. 우유를 먹으면 이게 인 때문에 인이 우리 몸에 있으면 통증이 뼈의 구성물질이기도 하지만 인이 있다는 것은 암모니아로 바뀌는 인이 들어오면은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뇌에서 빨리 암모니아를 빼라고 시켜. 통증 때문에 빼라고 시키면은 이때 이걸 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칼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슘이 99%가 골결 뼈에 있는 거고 1%가 피에 있어서 얘가 이온 칼슘인데 CA++라 그래요. 그거 이온 칼슘만이 이런 모든 뉴런 세포, 신경 전달 모든 일을 1%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부족한데 이 인을 빼야 되는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서 왕창 빼온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무조건 골다공증이야. 일단은 무조건 빼오고 칼슘이 쇠니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혈관 회복구, 장 회복구 해가지고 장이 딱딱해지는 이런 디스바이오시스가 되고 심각한 장 질환, 장이 안 움직이니까 설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칼슘 담즙 때문에. 이게 이제 안드레아스 모리츠 논문에 나와요, 책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니까 암과 뇌질환에 빠지고 산도 조절이 안 되고 변비 등 질환이 생기는 게 이게 바로 담즙과 간의 상관관계다. 근데 우리 희귀 진세노사이드를 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까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나즈 효소를 누구나 체질 관계없어 못 만드는 사람도 얘가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대사작용을 이렇게 기적적인 물질일 뿐 아니라 이미 논문 자료에 보면 암세포가 발생되면은 이 암세포를 즉시 암세포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암세포가 되면 우리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TH1, TH2라는 이런 우리 후천 면역세포가 같이 다녀야 돼. 같이. 똑같이. 그래야 바이러스를 정확히 찾고 암을 정확히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얘가 B세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또 어디 신장 끝에 생겼습니다. 뭐 혀 밑에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얘가 인터루킨 2라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NK세포한테 준 거예요. NK. 그럼 얘가 가가지고 얘가 가르쳐준 거기 가서 암세포 사이에서 우르륵 해가지고 폭탄으로 폭발을 시켜서 우리가 2,000개에서 8,000개의 암세포가 안 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부족해지면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왜 설탕 당질 대사 자꾸 하잖아요. 당질 대사 해당계 대사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안 가고 바로 에너지를 쓰고 반짝하고 또 배고프고 또 먹으니까 또 반짝하고 배고프고 이래서 해당계 대사가 돼서 암이 오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암세포가 되고 나면은 얘가 안 파괴하잖아요. 파괴를 못하면 얘가 한 10년이나 자라야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일단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 사랑, 열, 소금이야. 그러니까 우리 피가 다 소금으로 돼 있고 산소가 가장 많이 다니고 가장 뜨겁고 피부 뼈보다는 안 뜨겁지만 어쨌든 뜨겁고 그리고 이제 소금이야 소금. 이게 네 가지이기 때문에 암이 그걸 이렇게 안 받기 위해서 신생 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혈관 만들어서 옆에 정상세포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세포가 섭취한 단백질 있죠. 그거를 뺏어서 RNA를 변종을 시켜가지고 지가 증식을 하는 거죠. 빨리 암세포 빨리 증식하는 게 있고 아예 난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는 흑색종 같은 피부암 같은 거 그런 거는 세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암으로 바뀌는데 바로 이거를 F2가 자르는 거예요. F2가 혈관을 200개 한 개 혈관당 200개씩 만들어서 막 증식을 하고 전이를 시키잖아요. 그걸 딱 자르는 거예요. F2가. 자르면 RG3가 가가지고 원래 혈관을 연결하는 그걸 위해서 정상세포와 이 암세포가 이렇게 엉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끊어버려요. 그럼 RH2랑 여기 알파 PPD랑 컴파운드 K가 가가지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여기 신생 혈관 있죠? 암세포 전이 억제, 염증 제거, 신생 혈관 재생. 혈관을 다시 정상 혈관을 연결해 버린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산소도 오지, 저기도 열도 오지, 사랑도 오지, 소금도 오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지먹이는 없고, 유해 미생물도 없지, 기생충, 죽은 기생충도 없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좋은 이게 오니까 지가 떨어져 나오고 없어지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풍이라든지 이거는 서울대 논문에 보면 RG3 하나가 에너를 만들어서 혈관 아까 동맥경화가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 떨어뜨릴 때 얘가 어디로 나와요? 간으로 갈 거 아니야. 혈관 타고. 그죠? 간으로 가서 또 다시 어디로 나? 간에서 3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지용성이잖아. 지용성. 기름이니까 림프관 타고 어디로 나? 피지나 대변으로. 대변으로. 요게 이제 논문으로 밝혀져서 고혈압이 즉시 혈관이 확장되고 나왔더라 하는 서울대학교 논문이에요. 당뇨도 RG2나 RG3를 먹게 되면 투여하면 할수록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경희대학교 논문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만병통치야. 만병통치. 근데 이게 흡수가 안 된다. 비싸다. 농약 및 티메노살이라 하죠. 발암물질들의 성분이 있다. 자, 호르몬요법을 쓰시면 오늘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이 있거나
갱년기 증후군이 있거나 PMS라고 해서 뭐 생리통 등 이런 증후군이 있는 여성 남성들의 경우에 너무 의하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이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신 호르몬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임신이 떨어지니까 남성 호르몬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신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이 전립선 세포를 증식을 해야 되겠다고 시켜요. 그래서 전립선 세포가 막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커질 거 아니야. 이게 커지다 보니까 전립선이 비대해지니까 방광을 치고 올라가서 소변이 자주 매렵고 요도가 좁아져가지고 소변줄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전립선 질환이죠. 이거는 남성 호르몬은 전혀 죄가 없어. 임신 호르몬이 떨어진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트로겐이 E1, E2, E3가 있는데 마지막 최종이 에스트로라디올이라고 해서 E2예요. 이게 다 정상인데 얘가 임신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신 능력이 얼마 안 됐네 하면서 도미넌스 여성 호르몬이 넘쳐가지고 일어나는 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막 생각이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 작용인데 이거를 거꾸로 치료하고 있어. 거꾸로. 그래서 호르몬 요법 치료하면 여성의 경우에 무조건 자궁암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그리고 유방암, 뇌졸중, 심장병, 난소암 이 엄청 늘고 천식이 4배가 늘어나고 이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논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남대의과대학, 미국 폐경학회지나 연세대학교 이런 데 논문에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91.6%가 치료가 됐다. 가슴이 두근두근한 신기한 게 85.6%가 치료가 됐고 예? 그 다음에 폐경지수가 14.3이 엄청 높잖아요. 이게 3분의 1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생리도 다시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피부가 바뀌고 일주일이면 피부가 바뀌어요. 무조건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일주일마다 하나씩 찍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찍어요. 계속 놀랍게 바뀌어. 놀랍게. 점도 없어지지, 검버섯 없어지지, 주름 개선되지,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지, 피부가 깨끗해지지, 예? 머리카락이 나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바로 여기에 RB1, RG1, RG2, RG3, RH1, RH2 이런 것들이 이런 작용을 한다.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성 치매고 혈관성 치매고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고 관계없이 모든 데 완벽하게 작동이 된다. 아까 얘기한 게 이거고 지금 현대 사회는 이 면역 때문에 심각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페니실린을 먹고 죽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99.99%가 죽어요. 그럼 0.01%가 살아요. 그러니까 미생물 세계는 6,000도에 사는 미생물도 있고 뭐 완전 빙하 속에서도 사는 미생물이 있고 뭐 태양에서도 사는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원래 생명의 시초야. 우리 인간은 숙주야. 우리 인간 몸에는 3경마리의 미생물이 살아요. 그 미생물이 우리를 조절하는 거야. 유전병이고 뭐 모든 거를 미생물이 조정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 0.1%가 사는 것은 이 페니실린에는 안 죽는 내성균이 돼요. 이게 미생물 세계예요. 그러다가 얘가 살아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방코마이신에 죽었다. 그럼 얘는 페니실린에도 안 죽고 방코마이신에도 안 죽는 이제내성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제내성. 그 다음에 또 카바페넘에 또 죽었어. 그럼 이때는 페니실린도 안 뒀고 방코도 안 뒀고 카바페넘이 안 뒀는 다제내성균이 되는 거예요. 다제내성.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항생제에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사는 이런 미생물들이 지금 공기 중에 병원에 모래바닥에 사람 사는 집에 무한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먼지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사망률이 남자의 경우에는 8위잖아. 8위.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엄청 높은데 전 세계 에이즈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훨씬 높아요. 에이즈 사망률이. 그래서 2019년에 에이즈 사망자가 69만 명이에요. 69만 명. 그런데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에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거든. 이 메티실린의 내성 황색포도알균은 그래 우리 여기 혀고 뭐 어디고 온 데 있는 일반 중간균이야. 중간균. 나쁜 균이 아니야. 이 균이 자꾸 변종이 돼가지고 독성을 가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돼가지고 한번 이게 딱 감염이 되면 약이 없어요. 그냥 썩어 죽어. 그래서 에이즈 사망률이 2019년에 69만 명인데 그 2배가량인 127만 명이 메티실린 하나로 죽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슈퍼박테리아가 인류 60%를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백신 아무 소용없다. 왜? 아까 그랬잖아. N 유전자가 H 유전자가 의학이 밝힌 것만 144개인데 이게 100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백신 만들면 또 바뀌어. 인간보다 IQ가 2배가 높아요. 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은 조금 이따 이제 나와요. 영을 고쳐야 돼. 영을. 그래서 이제 면역만이 살 길이다. 이게 희귀 진세노사이드가 이미 수만 년 전부터 마련된 희귀의 명약인데 이게 비싸고 흡수가 안 되고 농약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논문이에요. 37.5%가 흡수가 전혀 안 돼요. 암 환자는 92%가 미생물이 제로야. 당뇨 환자는 96%가 미생물이 제로야. 그러니까 암 환자, 당뇨 환자는 천년된 산삼 갖다 주면 설사하고 두드러기 나고 토하고 부작용만 생기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하는 거고요. 그럼 밖에서 인삼을 발효해서 흡수하면 이거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미생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오상일 박사가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미생물 전문 박사인데 이 양반이 평생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우리나라 토종 미생물을 발견해서 육종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암에 문제 없이 근데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컴파운드 K는 100년 된 산삼에서 조금 나와요. 50년 된 산삼에서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1kg 만드는데 한 350억 정도 들어요. 또한 RG1 아까 말씀드렸죠. RG1 이거 하나가 90%짜리가 제약회사에서 15g 사는데 15g 우리 제품 한 달치가 15g인데 그거 사는데 17억 3,400만 원이 들어. 이런 일반인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혈관 치유제하고 호르몬 치료제로 만드는 원료거든. 천연 원료. 또 여기 보면 아까 뭐가 있어요? RH2 아까 말했죠. 암세포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얘가 항암제로 쓰이는데 얘는 15g에 11억 9,600 12억 정도가 들어요. 이거 못 사 먹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여기에서 한 달치가 185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6.4mm야. 1000ml에 6.4mm. 1000분의 6.4예요. 그리고 성분은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제품은 600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시험 성적서예요. 666.61mm예요. 1000ml에. 그럼 100배가 넘죠. 여기 3가지인데 우리 190가지죠. 근데 가격은 10분의 1이잖아요. 이제 선택은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임상들이 이렇게 특허증까지 국제특허까지 추출특허까지 해서 이거예요. 인삼을 추출해. 찌든지 알코올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하면은 진세노사이드가 나오면 이거를 12일 동안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하면 농약 제로. 그래서 19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전 세계에 나온 게 190가지이기 때문에 190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분이 증폭되고 추출되면서 농약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흡수율이 98%. 뭐 암이고 당뇨고 체질이고 뭐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완벽하게 흡수가 되면서 개선이 된다. 이게 이제 림프암. 조금 아까 전화 온 사람인데 이 목이 몸 안팎이다. 이게 되고 저는 유방암 환자인데 나흘 만에 저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흘 만에. 뿌리고 먹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목이 다 막혀서 숨도 못 쉬고 음식도 못 먹고 주스를 이렇게 뭐야 이거 빨대에다가 주스로 먹고 몸무게가 17kg 빠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예약을 하고 항암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항암 받으면 즉사예요. 죽어요. 그게 11월 21일 날 22일 날 10시에 입원한다 그래서 너 죽으려고 여태까지 이거 먹었는데 좀 더 참아봐라. 그랬더니 바로 12월 4일 날 이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건 무슨 병이에요? 림프암. 아, 림프암인가? 아, 암세포 떨어졌죠. 이게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숨도 쉬고 말도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암 치료제가 지금 출시가 됐잖아요. 이거 분말도 되지만 특화 암 치료가 3개월 6개월이면 완치되는 아주 특화된 암 치료제가 출시가 됐어요. 밤에 호흡이인데 여러 증상 아니에요? 예? 호흡이 밤에 하품을 그렇게 많이 잠잘 때만. 예. 자, 그리고 당뇨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 기생충 당뇨가 무서운데 이 기생충이 15일 만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기생충은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은 죽을 때 알을 해충이 한 20만 개 까고 죽거든요. 정상 죽음할 때. 그리고 요충은 한 2만 개 까고 죽는데 이게 약으로 죽이면 2배, 5배 이상 더 까. 그리고 이 죽은 시체는 암세포나 유해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자꾸 우리 몸이 썩는 거예요. 이게 기생충의 생애야, 생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진세노사이드에서는 이걸 기절시키거나 잠을 재우는 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생충이고 그냥 자도 모르게 자는 거야. 그냥 자다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게 유리트레마예요. 당뇨 일으키는 기생충. 그리고 아토피 아까 얘기했지 TH12. TH12가 잘못되면은 이쪽이 1번이 떨어지면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예. 2번이 떨어지면 아토피, 뭐 알레르기, 식품 알러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일 만에 이렇게 먹고 뿌렸는데 3일 만에. 그다음에 이것도 다리가 썩어가는 것도 나흘 만에 난 거예요. 나흘 만에. 이런 경우도 많다. 그 정도로 뛰어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인데 평생 이것 때문에 뭐 사람 만나면 술 취했어? 술 먹었어? 가렵고 괴롭고 이게 이렇게 좋아지고 이건 엊그제 찍은 거예요. 제가 거기 송내 강의 가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 발톱 무좀은 아까 꼬리뼈가 썩는 거라 그랬죠? 이건 못 고쳐요. 약으로 이걸 죽이려고 하면 이게 진균인데 간은 다 박살난 다음에 이게 또 재발을 해요. 미생물은 아까 100% 죽는 게 없다 그랬죠. 이게 잠깐 가만히 있다가 얘들이 살아나서 또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게 무좀이에요. 발톱 무좀. 근데 그걸 깨끗이 놨죠. 예? 머리도 나고 이분은 수학 선생님인데 우리 시작하기 전이고 요거는 한 3개월 지나서 최근에 찍은 건데 이렇게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진다. 요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건강한 사람을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머리 나고 피부 깨끗해지고 이거를 찾대. 환자를 어쩔 수 없이 만나잖아요. 현대인들은. 만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이거 몇 개월 먹으면 나? 이게 질문이야. 또는 이거 먹으면 나? 그러면 절대 나는 모른다. 이거 봐라 이거. 세계적인 임상 자료다.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마무리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산화 지질, 그러니까 포도당이 타지 않은 찌꺼기가 다 지질이 된다. 그럼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는 거기에 붙어요. 거기. 독은 혼자는 못 다녀요. 그게 화학매개물 1번. 지방에 붙은 독소가 일으키는 화학매개물이 사이토카인인데 그게 염증이라는 거예요. 썩은 단백질에 붙은 독소가
AGES인데 얘가 이제 암이나 당뇨나 노화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그걸 떨어뜨려야 되니까 진세노사이드가 떨어뜨리면 결국은 얘가 간으로 가서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연히 당뇨 수치가 좋아졌다가 갑자기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다가 갑자기 높아지고 이게 몇 번을 반복하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독이 빠지면 썩은 기름, 썩은 단백질이 림프관과 혈관을 타고 나와요. 그럼 신장 수치도 올라가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린들러 박사 법칙이라고 한다. 린들러 박사 법칙. 자연 치료했을 때 나타나는 치료의 법칙. 치료의 법칙. 이거를 우리가 명현 현상이라고 하고요. 명현 현상 중에 35%가 이완 반응이야. 졸리고 나른하고 어지럽고 술 취한 것 같고 막 기운 없고 이게 한 1주 정도 가요. 35%가. 그 다음에 18%가 이제 과민 반응. 뭐 두드러기가 난다. 아니면 막 뭐 이제 예민하게 잠을 못 잔다. 아니면 너무 졸립다. 막 반대로 이런 게 이제 과민 반응이고 땀이 난다. 막 종기가 난다. 붓는다 이게 이완. 그 다음에 배설 반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얘는 이제 막 눈곱이 난다, 여드름이 쏟아진다, 두드러기가 난다, 뭐 부스럼이 생긴다, 종기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설이 될 거 아니에요. 배출. 그러니까 신장과 간과 폐나 한선이나 지방샘에서 분비를 못 해주니까 피부로 밀고 나오는 피부. 이게 이제 요건 한 2주 정도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호전 반응. 호전 반응 한 3일에서 5일 정도 가는데 막 새살도 지나려고 아픈 거예요. 복통도 생기고 위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막 숨이 막히듯이 응급실 실려가고 머리도 깨지게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런 게 이제 회복 반응, 호전 반응이다. 그래서 이거 3개, 41개짜리 표가 흡수가 안 된다는 거 요거 명현 반응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아까 이분이 이창원 부장인데 이분이 지금 한 2천만 원씩 벌어요. 3개월 만에. 이제 젊어졌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젊어졌을 뿐 아니라 하여튼 수입이 엄청 빨리 돼. 노 대표님은 이틀 만에 팀장 갔거든요. 이틀 만에. 엄청 빨라. 엄청 빨라. 그래서 금방 우리 오석순 선생님도 금방 팀장 갈 거고 그 팀장들 금방 가게 되고 과장만 가시면 일단 수입은 보장이 돼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재구매가요. 본인 한번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돈만 들어오는 데야. 물건을 살 때는 내 밑에 또 새로운 아바타가 또 생겨. 거기서 2번으로 또 사야 돼. 그리고 또 살려면 또 내 이름이 또 3번으로 또 달려. 그럼 거기에도 또 1대1이 맞으면 7만 원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입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과장 이상을 가면요. 30만 원이 수당이 될 때마다 3만 원씩 뛰어요. 뛰어.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쌓이잖아. 그럼 그게 자동으로 내 산하에 그냥 아바타로 자동으로 등록이 돼. 그러니까 과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과장들이 3만 원씩 뛰어낸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아바타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산이 거의 끝났거든요. 예, 글로벌로 가면은 지금 7개 신제품이 나왔고 그래서 글로벌로 가면은 지금 부장이 3% 공유하고 본부장이 2% 공유해서 본부장이 이번 달에 5일날 지난 12월 5일날 받은 게 한 2천 몇백만 원 받았더라고요. 월급만 공유만. 그리고 부장들은 14명이 597만 원인가 하여튼 받았는데 뭐 자꾸 떨어지겠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마케팅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글로벌로 가면요. 과장부터 공유성을 줘요. 공유성. 전 세계 매출을 띄워가지고 공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추천 매칭도 또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져가지고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암 제품, 그 다음에 발효 흑도라지라 그래서 가래, 폐, 간암, 혈액암, 탈모 뭐 이런 거 쓰는 발효 흑도라지, 그 다음에 글루코다운이라고 당뇨 떨어뜨리는 거, 글루코다운, 그 다음에 프로소유진이라고 다이어트라든지 장 정상화시키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두 종류가 나왔어요. 화장품은 관절염도 치료하고 여기 아랫배에 바르면 난소 질환, 자궁 질환이 개선이 될 뿐 아니라 이제 안티에이징, 미백, 주름 이런 것들이 탁월한 알파 PPD와 편백수를 활용해가지고 최고의 젊어지는 물질, 통증을 없애는 물질. 그러니까 뿌리고 미스트가 여기 있고 크림이잖아요. 뿌리고 바르면 관절이 치료가 돼, 관절. 그럴 정도로 이제 모든 제품들이 뛰어나게 있고 제가 이제 뇌 제품을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지금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 마지막 강의인데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정말 강추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하시게 연말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이런 우리 본초와 함께 정말 세계 최고의 물질과 함께 이뻐지고 사람 살리는 일 하시면서 돈 벌고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네? 다른 데는 다 정상입니다. 제가 힘도 이렇게 항상 있고. 네네.